생활의 발견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자, 장시복 기자, 오늘은 예. 어떤 기업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생활용품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밀폐 용기 밀폐용기. 기업인 네. 락앤락과 이제 글라스락, 삼광유리의 글라스락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락앤락하고 삼광유리, 네, 글라스락. 예. 네, 자, 이 회사들의 어떤 락앤락 제품이라든가 이런 그 제품들이 인기가 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때 진짜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가요? 최근에도 계속 이제 매출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수요도 여전히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음식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늘면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락앤락은 이제 플라스틱 용기가 이제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라스락은 이제 삼광유리 말 그대로 유리로 된 밀폐 용기가 이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락앤락 제품이 1위. 예, 전체로 이제 밀폐 용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과 유리를 합쳤을 때는 그 락앤락이 65% 정도를 차지해가지고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네. 그 유리 밀폐 용기에 있어서는 그 글라스락이 그 65% 정도 1위고 나머지 이제 락앤락의 이제 유리 제품은 락앤락 글라스라는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머지 이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락락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락앤락, 글라스락. 네. 좀 재밌는. 그래서 이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공방전도 있었고요. 있었고요. 예.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좀 공방을 할 법도 합니다. 자, 락앤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어떤 게 강점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락앤락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기업은 이제 밀폐 용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방 생활용품까지 확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해외 시장 강세를 더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11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나중에 2020년에 매출액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 10조 원. 예. 네, 밀폐용기 팔아서. 그 이제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밀폐 용기로 이제 이미지가 강한데 네. 그 현재 중국이나 베트남 등 현지 시장에서는 단순히 밀폐 용기가 아니라 이제 종합 생활용품, 주방용품이나 아웃도어 용품을 포함한 그런 용품으로 이제 명품 브랜드로 이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제 3,880억 원의 이제 매출액이 나는데 이 중에서 40%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데 중국 시장에서 굉장한 성장세를 지금 매년 연평균 150%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 질문, 돌발 질문 무섭습니다, 좀. 네.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지. 2020년 하니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10년 후 얘기를 하니까 와닿지는 않는데, 네. 그 락앤락이 중국에도 진출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도 생산 기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달 초에 이제 한번 현장을 탐방을 한번 해봤거든요. 베트남? 예, 베트남. 네, 한번 다녀오셨군요. 예, 호찌민 근처에 있는 그렇습니다. 생산 기지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동안에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 기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산하고 이제 중국의 쓰촨성이라는 곳에 이제 생산 기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연짝 공장이라고 그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10년간의 이제 법인세 이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안 내는군요. 예, 세금을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그런 큰 강점이 있고 또 베트남이 중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인건비나 전기료 등 이제 그 에너지 비용이 한 절반 수준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생산 기지의 중심축을 그 베트남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이제 수출 기지를 역할을 하고 중국이나 한국은 각자의 그 내수 시장에 집중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에 있는 생산 설비를 베트남 생산 기지로 이전한다. 그에 따른 그 효과라든가 향후 어떤 그 락앤락의 성장성,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뭐 옮기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중국은 이제 내수 시장으로 하고 대신 베트남 시설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내년까지 이제 1,163억 원의 이제 거액을 이제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단하군요. 기존에 이제 연착 공장의 사출 공장을 하고 또 이제 락앤락 글라스 아까 말씀드린 락앤락 글라스 공장을 하나 또 세워가지고요. 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제 수출 이제 허브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렇군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2013년 이제 베트남 법인에서만 이제 2억 1,4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이 락앤락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예. 주가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베트남 가서도 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그 베트남이 단순히 이제 그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내수 시장에서도 굉장한 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 종합적인 이제 명품,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베트남의 최고 명품 백화점이라 불리는 빈콘 백화점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요. 락앤락에 대한 그 수요가 또 이곳에선 또 프리미엄 전략으로 해가지고요. 프리미엄 그 생활용품 기업으로서 아주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이제 해외 그 지금 성공적인 이제 상품 다양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의 빠른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영업 이익 마진율을 고려해가지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42%가량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락앤락 주가가요? 예, 예. 이야, 세군요, 아주. 예. 그리고 올 초반에 이제 중국에서 그 판가를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의 이제 1분기 실적에 비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예. 네. 노무라 증권은 41%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자, 뭐 시간이 별로 없어. 락앤락은 여기까지를 하고. 예. 자, 그다음에 경쟁업체인 네, 삼광유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광유리의 글라스락. 예. 네, 이 글라스락은 자 어떻습니까? 좀 그 글라스락을 봐야 될 텐데 예. 어떤 점이 조금 그 좀 특징이랄까 강점이 있는 건지 이 락앤락 이런 거에 비해서. 예. 그 유리 그 락앤락이 이제 플라스틱 용기였다면 이곳에서는 삼광유리라는 이름 유리. 그 자체로 이제 네. 유리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삼광유리는 유리병 사업부가 매출의 3분의 1, 캔 사업부가 나머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글라스락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네. 근데 영업이 기여도를 따지면 80% 이상이 글라스락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글라스락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투자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엄청나군요. 실제로도 지금 2009년 말부터 그 충남 논산에 1,0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새로 공장을 이제 신설을 했거든요. 기존에 인천에 공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신설 공장이 올 상반기에 1분기에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인천공장에서 하루 1,000여 톤이 이제 생산이 됐었는데. 논산공장. 예, 여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논산 같은 경우는 이제 180톤으로 이제 2배가량. 200톤으로. 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공급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그 공급량이 이제는. 성장이 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성장이 많이 될 것으로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많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좀 돌발 질문 좀. 네, 표정을 보니까 돌발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글라스락 같은 게 좀 투자자들한테 생소한데요. 락앤락은 뭐 많이 알려져 많이 있으니까. 알려있으니까 이거 해외 진출 동향은 어떤가요? 예, 해외 진출 동향. 근데 이곳의 특징은 이제 락앤락의 경우는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이제 네. 그 글라스락의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논산공장. 예, 네. 논산공장에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미주나 유럽 등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유리, 그 강화유리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이 강화유리라는 부분이 강화유리. 예, 그 예전에 한번 플라스틱 PVC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호르몬 그렇죠. 우려가 있다는 항상 그런 그게 또, 예. 우려가 있어가지고 유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락앤락은 또 이제 그때 한참 좀 중을 겪기도 했었는데 자신네들은 PVC나 다른 이제 유해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라 PP라는 그런 좀 친환경적인 그 소재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반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플라스틱인데. 자, 시간이 참 안타까운데. 장시묵 기자, 약간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락앤락은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삼광유리는 시가총액이 약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2조 원대 3천억 원. 투자자라면 어느 회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보거든요. 해외 시장 지금 락앤락이 이제 투자들 지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실적 효과로 나타났을 때 보면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롱텀 전략에 봤을 때는 락앤락이 아무래도
베트남을 한번 유의하지 않을까.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 현장에 가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생산에 대한 그런 그 열기도 높았고 확실히 좀 피부가 수요가 와닿죠, 많았습니다. 그런 게. 예, 피부가 좀 많이 와닿고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두 회사 중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다?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라겐나 쪽이 아무래도. 라겐락? 예. 두 분 다 라겐락이네요? 예. 네. 저는 삼광유리입니다, 저는. 네. 2조 원 대 3천억 원. 너무 괴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광유리입니다. 자, 장시복 기자가 얘기한 라겐락 대 삼광유리, 라겐락 대 글라스락.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